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고객 사례를 좀 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고객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이제 대학 사례입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실은 서비스와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실은 그 실제 그 데이터 센터 내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뭔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더 개선해서 효율적이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중복 투자를 좀 방지하는 방향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혁신해서 온프라미스를 클라우드와 같은 형태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요건들이 사실은 이 대학 고객분들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운영 중이던 물론 이제 일부 유닉스 서버 플랫폼도 있지만 총 114대 정도의 X86 기반의 플랫폼들을 가상화로 통합을 하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 14대의 하이퍼플렉스 노드로 이것들을 통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운영 중이던 레가시 스토리지 자원 중에 샌이나 나스 이런 자원들도 저희의 통합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그다음 해당되는 하이퍼플렉스의 내의 데이터 스토어 자원으로 물론 별도의 데이터 스토어로 활용이 되긴 하지만 이제 인프라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실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서비스나 업무들을 이쪽 하이퍼플렉스 기반에서 이제 다 운영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뭐 학사 정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들도 이제 그 이쪽 하이퍼플렉스로 뭐 이렇게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점차 고려를 하고 계시고 향후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뭐 에리카 캠퍼스나 이제 다른 한양여대 쪽의 데이터 센터와 이 하이퍼플렉스를 기반으로 한 재복구, DR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사실은 그 이 하이퍼플렉스가 어쨌든 가상화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서버 자원과 포함한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VDI,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인 VDI를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대학교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VDI 구성을 할 때 이제 서버 그냥 X86 서버 기반의 외장 스토리지로 NAS나 센 스토리지를 연동해서 VDI 구성을 하시다가 그 스토리지 자원조차도 이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이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로 통합을 하시고 당연히 여기에서 돌아가는 이제 그 각각의 그 사용자들의 인터페이스들은 기존의 워크스테이션 기반에서 돌리던 뭐 예를 들면 그쪽에 이제 3D 모델링 툴인 카티아나 이런 것들을 이제 GPU 카드를 꽂아서 워크스테이션에서 돌리던 것들을 통합해서 이 GPU VDI라고 하는 형태의 이 VDI 플랫폼을 이제 하이퍼플렉스 기반에서 쓰고 있으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확인해본 피드백은 성능이 굉장히 좋다. 네, 개별적으로 비싼 워크스테이션을 하나씩 할당해서 학생들이 뭐 쓰거나 교수님들이 쓰고 있거나 했던 환경에서 이것들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성능에 대한 문제 없이 비용 절감이라든가 뭐 추가적인 뭐 어떤 확장, 관리의 단순화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이루셨고요. 저희 하이퍼플렉스가 GPU 카드를 꽂아서 vGPU 형태로 해서 쓰는 GPU 그래픽 VDI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CAD 같은 데도 CAD 같이 이제 그래픽이 들어가야 되는 환경, 아니면 이제 VDI인데 고객분들이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빨리 응답 속도도 빨라야 되고 화질도 좋아야 되는 상황. 그렇죠. 이런 경우에 접합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성능이 보장이 돼야 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공공 쪽에 그 지역에 있는 모 소방본부의 사례인데요. 이 고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에 일부 그 콜을 119 콜을 접수하는 분들이 개별적인 이제 그 PC 또는 뭐 워크스테이션 기반에서 운영을 하시던 것들을 VDI라는 형태로 서버 가상화해서 일부는 통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시스코의 이제 그 X86 서버인 UCS를 활용해서 VDI를 구축을 하셨고 최근에 그 VDI를 이제 더 확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소방본부 밑에 있는 뭐 각 지역에 있는 브랜치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핵심적인 건 하이퍼플렉스를 도입을 하셔서 이 소방본부가 그 운영하는 그 IT 안에 굉장히 다양한 미션 크리티컬한 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콜을 접수하고 지령을 내리고 현장을 파악하고 뭐 또 인원을 철수시키거나 이런 약간 여러 가지 굉장히 당연히 이제 죽으면 안 되는 119 네네. 상황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HCI 플랫폼 위에 가상화 기반의 통합을 하고 계셔서 VDI와 그런 다양한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시스코가 제공하는 하이퍼플렉스와 UCS 그리고 일부 외장 NAS 스토리지도 통합해서 디스크 용량에 대한 부족은 또 해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계시고요. 점차 이게 표준화된 어떤 모델처럼 이제 인식이 되셔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다른 어떤 소방본부나 유사한 그런 어떤 업무 시스템에도 이제 적용할 그런 이제 계획도 좀 갖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양한 업무 사례를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센터의 구조가 실제 데이터 센터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위치적으로도 사실은 다양한 엣지나 또는 뭐 해외나 또는 일부 퍼블릭에 위치할 수도 있고 실제 데이터에 대한 로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로 관리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건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되고 또 비용도 줄여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네.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또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비용 효율적으로 안정된 성능과 또 빠른 배포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이퍼플렉스를 적용할 수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뭐 일정 부분 당연히 이제 서버 가상화 쪽에 적용하기 네네. 굉장히 쉽고요. VDI 굉장히 이제 쉽게 어프로치 하실 수 있고 미션 크리티컬 업무인 데이터베이스나 ERP,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소프트웨어인 ERP도 일정 부분 사실은 이런 형태의 플랫폼으로 또 운영하실 수 있고요. 연구 개발이나 컨테이너 기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이퍼플렉스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이퍼플렉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은 조금 작은 규모 환경에서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몰, 미디엄, 뭐 미들 사이즈. 근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고객까지도 물론 이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한 거고 여기 보면은 노드가 확장돼도 성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그 미션 크리티컬한 고성능이 필요한 뭐 DB나 ERP 같은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저희가 솔루션? 죄송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 이런 형태에 또 접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화를 하기도 사실 하이퍼플렉스가 좋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저희가 하이퍼플렉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하이퍼플렉스는 뭐다 딱 세 가지만 키포인트만 찍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하이퍼플렉스가 HCI라고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그 벤더에서 제공하는 HCI와는 좀 차별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일반적인 안정성도 그렇고요.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성능 관점에서도 그렇고 유연한 확장 관점에서도 굉장히 이제 차별화된 부분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러한 형태의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굉장히 단순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프라스트럭처를 단순화하면 당연히 비용도 좀 줄어들고 관리하시는 분도 굉장히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제 확장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현업에서 요구하는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요건 이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심플리피케이션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 칸 건너뛰어서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검증된 아키텍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위치하는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보호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데이터 프로텍션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굉장히 또 다양한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이제 플랫폼이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또 고객 사례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고객 사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고객 사례들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은 고객 사례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검증된 아키텍처라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HCI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클라우드입니다. 뭐 모든 회사와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IT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수용할지 또는 이용할지 또는 옮겨가야 될지 아니면 또 뭐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에 잘 수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기반 플랫폼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나 또는 하나 이상의 퍼블릭과 연동하는 멀티 클라우드와의 이제 연동할 수 있는 기반 플랫폼으로서의 하이퍼플렉스, 그리고 관리 관점에서 그러한 컨셉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퍼플렉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플리피케이션, 검증된 아키텍처로서,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레디니스, 이 세 가지가 저희 하이퍼플렉스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혹시 뭐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조금 이제 좀 알아보고 싶다거나 좀 듣고 싶으신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거 네, 가능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약을 드렸는데 요약이 사실 좀 길긴 했네요. 아, 네. 예. 아, 예. 네. 네. 끝으로 제가 수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정현규 수석님에게 하이퍼플렉스란? 하이퍼플렉스란 제가 갖고 있는 그 회사에서의 미션 중에 가장 프라이어티가 높은 그렇군요. 프로덕트이고, 돈하고 연관이 있나요? 단순히 제 프라이어티의 높음일 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윈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고객분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는 게 실제 그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딜리버리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좋은 정보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는 또 오후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